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꼭 알아야 될 점 정말 중요하죠.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정말 오랜만에 저희 와이프가 찍어주고, 네. 제가 이제 좀 급하게 지금 이 차를 좀 빨리 찍게 됐어요. 왜냐, 조만간 이제 제 손을 떠나갈 것 같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빨리 찍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좀 어떻게 좀 급하게 좀 빨리 찍는 얼굴 거라 보시면 한번 되고요. 보여드릴까요? 아, 네, 보여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매우 잘생겼죠. 아, 네, 네, 채널의 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차량은 람보르기니 우라칸 스파이더라고 이제 보시면 되시고요. LP6104 네,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네.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센서너 스피커와 뭐 이런 실내 레드 이런 뭐 레드 스티치라든지 뭐 리프트 뭐 등등등 컬러와 그런 사양의 옵션이 들어가 있다. 이게 뭐 정말 필요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요거는 대본이 아니라 제 질문지를 보고 저희 와이프가 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혼자서 원투 네. 자기소개는 하신 건가요? 채널의 주인장이라고 아까 그게 말씀드렸습니다. 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요 기간. 제가 이제 한 1년 한 3개월 정도 왔나? 그 정도 갔나? 1년 6개월 됐구나. 6개월 됐죠. 1년 6개월 정도. 자, 몇 키로수가 지금 킬로? 이제 보시면은, 18,000 현재 500. 대략 한 13,000km대 가져와서 한 6,500km 정도 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 차를 사실, 그 전 차 어떤 거 탔는지 매우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그 직전 차가, 뭐였지? 911. 그쵸. 911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i8. 박스터. 박스터 탔네요. 그죠? 박스터와 i8을 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포르쉐요. 그쵸. 이 네. 차를 사게 된 이유는 사실 모든 차를 바꾸고 나서 911을 갔는데, 네. 뭔가 좀 배기음이 좀 아쉽고, 목마르다 보니까, 그리고 한 번에 또 람보르기니 또 언제 타볼까 싶어서 구매를 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고민하는 차량은 전혀 없었다. 무조건 람보르기니였다. 뭐 페라리나 맥라렌도 있었지만, 그냥 뭔가 좀 이 람보르기만의 뭔가 이 디자인에 좀 이쁜, 거기에 빠져서 이 차를 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노말과 퍼포먼테와 에보 스파이더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가격 차가 너무 많이 났어요. 스파이더 기준상.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과연 6천, 7천을 더 주고 위에 사양이 뭐 퍼포먼트를 사야 될 그게 과연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막 하다가 그냥 기본 노멀을 구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차량 금액이죠. 차량 금액이 좀 저희도 이제 역시나 리스죠. 네. 당시에 이제 운용 리스인데 좀 굉장히 좀 복잡했어요. 그때는 이자도 그렇고 보증금도 너무 높았다 보니까 그냥 좀 그때 당시에는 월 나가는 비용이 400만 원대. 지금은 80만 원대로 좀 맞춰놓긴 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좀 비싸다. 지금 현재 시세로 봤을 때는 막 3억대 초반까지도 네.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험료죠. 네. 자,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차가 처음 가입했을 때는 490만 원. 두 번째 가입했을 때는 460만 원 정도 자차 풀로 다 때려 놓고 조금 조정을 좀 해서 네. 자기 부담금이라든지 이제 보험료 할증을 기본 500이 아닌 50으로 조정을 해서 했을 경우에, 그리고 저의 사랑스러운 와이프로 부부 한정으로 했을 경우에 요 금액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참고로 저희 와이프님은 장롱 면허지만 와이프가 저보다 연상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로 해가지고 부부 한정을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연료죠.
일반유냐 고급유냐? 당연히 고급유고요. 네. 그 다음에 가득 넣는 비용은 지금 유가가 너무 비싸요. 대략 한 15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5만 원 정도 넣었을 때 얼만큼 주행이 가능하냐라고 여쭤본다면 저기 연비 주행을 했을 때는 네. 항속 주행을 계속과 연비 주행과 했을 때는 한 600km 정도 뜨다 보면은 항속 주행 계속 하잖아요. 계기판에 피스톤 모양이 떠요. 네. 피스톤 모양이 뜨는 순간 이거는 10기통에서 5기통 모드로 간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밟는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 400 이하 정도 조금 주행을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걸 그리고 참고로 제가 시동을 켜고 싶긴 한데요, 지금 킬 수가 없는 게 시동을 켜게 되면은 안 들려 또. 네. 네, 소리 때문에 이게 제 목소리에 또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시동을 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연비죠. 이게 공식 연비가 대략 한 5.1인가 6.1인가 보통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연비 주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나오고, 조금 밟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밑으로 조금 나오고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그거죠. 15만 원을 넣고 600km 정도 타냐, 좀 400km 이 정도 타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량 용도죠. 네. 저희 사랑하는 와이프와 이제 세컨으로 타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유지비는 어떻게 되죠? 한 달 유지비요. 계산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쵸, 이게 자주 타는 게 아니다 자주 타는 게 보니까. 아니다 보니까 한 달에 그냥 한 번 정도 주유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한 달 정도 주유를 했다.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세컨이라는 거. 네. 더 했던 것 같은데 그러네요. 자, 아무튼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인데, 외관 디자인 너무 이쁘죠. 그쵸. 정말 어디 하나 보자마자 뿅 갈 정도로 너무나도 이쁘다라고 생각을 원래 하시면 되실 것 다른 같고. 차 사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거요? 제가 이 차를 사자고 했잖아요. 예뻐가지고. 제가요? 디자인이. 디자인이요? 당시? 응. 아니요, 당시. 기억 안 나는데. 원래 이거 말고 다른 차 막 얘기하고 이랬었는데. 정말요? 응. 아니요. 아니요? 네. 네. 아니요. 네. 그랬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은 정말 이쁘다.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 살 때는 정말 이뻐요. 그렇지만 약간의 차는 신형이다 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는 예쁘지만 좀 나중에 가면은 퍼포먼테나 에보나 테크니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디자인적으로 좀 더 눈에 보인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차를 사용했을 때는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무조건 이 차를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막 다른 차 말했었는데. 같이 봤잖아요. 이 차를 구매하기 전에 다른 거를 말했는데 내가 람보르기니 사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런가요? 네. 그래요? 네. 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이 전혀 안 나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자, 그다음에 실내 디자인인데 정말 이뻐요. 자,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예술이죠. 이 전투기 같은, 이게 지금 영상에 다 담길지 모르겠는데 탑도 좀 열고 하면 좋은데 사람이 혹시나 볼까봐 얼마나 부끄러워. 그래서 제가 영상 다 당기죠. 보고 있으니까 당기네요. 뭔가 이제 전투기 같은 이런 실내 디자인을 하고 있다, 정말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자세한 건 조금 더 뒤에 편의성에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그다음에 뽑기 운이죠. 람보르기니 뽑기 운. 제가 봤을 때는 존재는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 차의 별명 탱크예요. 탱크라는 게 고장이 없다, 뭐도 없다. 하지만 다른 차들 보니까, 퍼포먼테나 다른 차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이런 소소한 것들, 워터펌프라든지 정말 키로수가 짧은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뽑기운이 제가 봤을 때는 매우 드물지만 그래도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튜닝한 게 있다면 전부 다 노멀이지만 이 오픈 모듈과 가변 모듈 리모컨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이제 리모컨으로 뚜껑을 밖에서 멋있게 열고 닫기가 가능하고, 편리하게. 원래는 이제 여기 요 밑을 가지고 계속 해줘야 돼요. 네, 이 어디요? 버튼을 이렇게 어디요? 계속 이렇게 밀어주고 해야 되는데.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픈 가변 모듈은 스트라다 스포츠 코르사에서, 이 스트라다에서는 사실 이 배기가, 이 플랩이 양쪽 배기 중에서 한 개 닫히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좀 작아요. 근데 스포츠다 코르사부터는 플랩이 다 열리기 때문에 소리가 좀 크거든요. 그런데 피곤하잖아요.
이 스포츠는 RPM 더 많이 써야 되고 코르사는 계속 페달로만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트라다에서도 배기음을 좀 크게 좀 듣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걸 모듈을 키는 순간 우우우우우우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트의 착자감이죠. 이거는 이제 전동 시트인데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뭐 정말 일반적인 당신 생각은 좀 어떠시죠? 네. 당신도 굉장히 편안하다. 하지만 편안한데 1시간 반 정도 지나면은 맞아요. 이제 조금 허리 아파요. 내리고 싶은, 잠깐 환기를 좀 하고 싶은, 맞아요. 몸을 좀 움직이고 싶은 그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 1시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1시간까지는 괜찮다. 실제로 이 차를 타고 우리 인천도 가보고 동막도 가보고 성모도도 가보고 많이 가봤지만 정말 1시간 정도 타면은 조금 그런. 하지만 그나마 시트 중에서는 이게 불편하진 제일 않아요. 편해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이 시트가 뭐 버킷 있고 뭐 스포츠 시트 있고 다 하긴 하는데 일단 전동이 제일 편해요. 그래서 시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시트 포지션이죠. 이게 보니까 제가 키가 176 정도 되거든요. 177 정도. 정말 딱 아슬아슬하게 탈 수 있는 키예요. 네. 제 키보다 이하이신 분들은 정말 타기 정말 좋고요. 제 키보다 좀 높으신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무게는 한 80kg 나가고요. 79, 78 나가고요. 키가 이 정도. 제가 얼굴을 좀 찍어주시게 되면은, 한번 봐보시죠. 네. 이게 천장까지가 이게 지금. 똑바로 앉으면 천장이 닿아요. 살짝 진짜? 닿아요. 이게 이제 정자세 자세고. 얼굴이 커서 그런 건 아니시죠? 얼굴도 큰 것도 좀 있어요. 얼굴이 좀 길다 보니까 제가. 자, 그 다음에는 이거를, 밑으로 좀 내려와. 그러니까 저 탈 때는 이렇게요. 약간 이제 꾸부정하게 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거북목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나 허리가 약간 꼬리뼈가 툭 튀어나오는 걸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176까지는 가능하다. 그 이하면 이하일수록 좀 정자세로 좀 더 내려갈 수 있다. 한 78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딱 네. 조금 낮춰서 타야 되는. 제 생각은 그래요. 하지만 78이면은 오픈하면 괜찮지 않아요? 오픈하면 괜찮아요. 또. 네네네. 오픈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오픈하면은 이 시야가 커도 여기에 상관이 가릴 거예요. 없지 않을까요? 어떤 게? 키가 크면은 이게 앞에 전방 시야가 이게 유리에 누워있기 때문에, 자, 봐보세요. 이게 점점 올라가면은 이 천장 위로 해서 봐야 될 거예요, 이렇게. 네. 정말 그럴 수도 있다는 거를 참고로 좀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시야가, 네. 네네. 일단은 이 차는 제가 최대한 뒤로 가 있고, 최대한 뒤로 밀었다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더 이상은 안 되세요. 네. 그렇게 좀 포지션을 잡고 있다. 자, 핸들의 그립감인데요. 이거는 그냥 일반 가죽. 네. 그냥 매우, 굉장히, 그냥 소프트한 것 같아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별 감흥이 없는. 이 마크 빼고는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핸들, D컷 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이 마크에 되게 뿅뿅 같거든요. 네. 시간이 지나니까, 근데 여기 파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자, 무게감인데, 제가 봤을 때 무게감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그렇게 가볍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물론, 스포츠나 코르사 모드 넣으면 좀 무거워지는 게 느껴지는데, 스트라다 모드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막 무겁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든다. 911의 무게감과 람보르기니의 무게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차이를 못 받겠다. 약간 핸들 무게감이 저는 운전할 때 조금 중요한 느낌? 그쵸. 초보들일수록 더 그런가요? 그쵸. 여자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도면은 여자분들도 충분히 운전을 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어디 박을까봐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거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적응이 되면은, 이제 그런 거는 없어요. 네. 네네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회전 반경은 딱히 특이사항은 없고요. 네, 그냥 똑같은 람보르기니다. 그냥 똑같은 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이죠. 자, 일단은 이쪽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버튼이 지금 이제 여기에 이렇게, 문 잠금과 여는 거, 백밀러가 있어요. 특이사항이 좀 있다면은, 창문이 여기에 있어요. 보이시죠? 창문이 여기 있다. 창문 여는 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좀 넘어와서 참 재밌어요. 깜빡이가 이쪽에 있고요. 우측 와이퍼. 여기가 그냥 계기판을 조정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스트라다 스포츠 코르사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 차와 다르게 보통은 모든 차들이, 포르쉐도 그렇고 뭐 다른 차들도 좀 마찬가지지만 볼륨 버튼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크루즈 버튼이 따로 있는데, 원래 크루즈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차는 옵션이 빠져 있다. 크루즈는 굳이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렇게 또 재밌는 게 또 있어요. 보면은 뒤가 보게 되면은
깜빡이 와이퍼는 당연히 여기 있다 보시면 되죠. 이 패들 시프트가 보면 굉장히 커요. 그쵸? 그쵸. 네. 이태리 차들은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를 항상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핸들을 돌려도 얘는 고정이다. 그럼 뭐가 더 편해요? 독일 차들은 포르쉐는 같이 이 핸들 뒤에 달려 있어서 같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보니까 둘 다 제가 타보니까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이게 훨씬 더 편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자, 계기판인데요. 제가 지금 차키를 좀 요 앞에 이제 카니발에 이제 있는데 좀 보여줘도 괜찮은데, 어찌됐든 간에 계기판 같은 경우는 시안성이 굉장히 좋고 디지털식이거든요. 네. 네, 정말 딱 봐도 정말 멋있는데 꿀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이 버튼을 좀 길게 누르시면 계기판이 조금 더 멋있게 바뀌어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냥 하면은 속도 나오고 메뉴가 나와요, 조그맣게. 근데 이걸 길게 누르게 되면은 전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잠깐만 끊어보세요. 이거 제가 가서 키를 좀 가져올게요. 네. 자, 제가 이제 키를 이제 가지고 왔고요. 자, 보시면은 요렇게 나와요. 요게 요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좀 길게 이제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멋있게 이렇게 하나로. 네, 굉장히 멋있죠. 이건 RPM이고, 아무튼 이렇게 좀 멋있게 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놓고 탄다라는 거로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반대로 하면 속도가 나오고요. 또 다시 길게 누르면 RPM. 네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질문이 뭐죠? 맞아. 편의성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편의성.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서 수납 공간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수납 공간은 아직 이쪽 부분이 설명이 좀 덜 돼가지고요. 그렇군요. 네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프트, 비상 깜빡이, 스탑 앤고, 주차 보조 시스템 이렇게 좀 있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와서 공조기 쪽이죠.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불편해요. 좋지는 않아요. 왜 불편하냐? 보통은 이제 올리고 내리고 바로 직관적이라서 괜찮긴 괜찮은데 바람 세기를 올리고 싶다면 한 번 누르고 세기, 온도를 바꾸고 싶어요. 한 번 이거 또 누르고 한 번 또 누르고 온도. 자, 그다음에 방향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한 번을 누르고 또 눌러주고 또 눌러주고 또 눌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바로 한 번에 따다닥 하는데 이 차는 바람 세게 하고 싶어요 하면 그런 게 좀 있어요. 한 번씩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좀 내려와서 자, 이쪽 메뉴 버튼 있죠. 이건 거의 안 써요. 쓸 게 없어요.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기판 모니터하고 되는데 그냥 타이어 온도 정도 보는 용도만 말고는 블루투스 잡고 할 때는 거의 쓰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 넘어가서 이제 여기에 있어요. 오디오도 공 돌리는 게 보통 다른 차는 여기 있잖아. 가다가 음악을 키고 싶어라고 하면은 이렇게 돌려줘야 돼. 이렇게 멋있게. 근데 좀 이런 데 있으면 좋은데, 그쵸? 얘네들은 그렇게 아니다. 여기에 있다. 공 넘긴 게 이쪽도.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서, 스타트 버튼이죠. 처음에는 멋있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너츠럽고.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를. 오픈, 네. 오픈 감성이 또 이제 이렇게. 네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RPM. 멋있죠? RPM. 와. 자, 근데 특이사항이 좀 있다면, 알아고 편집 정도는 알 거예요. 근데, 드라이브 어디 있어요? 드라이브는 이걸 당겨줘야 돼요. 브레이크 밟고 얘를 당겨줘야 돼요. 그러면 1단이 걸리는 거예요. 파킹은 이거 넣으면 돼요. 중립은요? 중립은 같이 하면 돼요. 이렇게 물같이 해요. 같이 당기면 돼요. 양쪽으로 같이 당기면 중립이 들어가요. 네. 그럼 이 M은 뭐예요? BMW M인가요?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차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코르사 모드가 있잖아요. 네. 이 코르사 모드가 뭐냐면 무조건 페들로만 계속 하는 거야. 페들로만. 굉장히 피곤해. 주행 중에 페들로만 해야 되니까. 기아가 오토 변속이 이제 안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코르사에서 스포츠로 내려가거나 스트라도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바꿀 거라고, 이렇게. 네. 근데, 한번 코르사 갔다가 내려가게 되면은 계속 페들로만 해줘야 돼요. 오토가 안 물려요. 그래서 이거 눌러줘야 돼, M을. 그러면 오토 물려요. 네,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그런 용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자식 파킹이 여기 있고요. 이거 뒷창문이에요. 뒷창문, 이거 탑 오픈. 여기 좀 있다. 그래서 편의성에 있어서는 정말 겉보기에는 정말 화려한데 실상은 좀 뭔가 좀 쓰는 것만 쓰고 좀 그렇게 화려함에 비해서 뭔가 좀 최첨단 옵션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화려함은 있지만 정말 쓰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노말 같은 경우는 이 코르사 모드로 놔도 참고로
계기판의 변화는 없고요. 그냥 코르사라고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감성적으로 좀 아쉽다는 분도 계시는데 개인적으로는 크게 상관없어요. 예, 그게 네네. 뭐, 예, 그냥 뭐, 요 상태로 해서 운전하기 바쁘기 때문에 뭐 계기판 보고 할 게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수납 공간이죠. 정말, 네. 정말 수납 공간이 안습이죠. 컵홀더가 그쵸. 이게 이제 컵홀더가 옵션인데 이게 한 80 얼마인가 하는 옵션이라 생각하면 되세요. 이거 하나 넣는데 이게 없는 차들이 좀 은근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부분에 보시게 되면 정말 옆부분에 이제 포켓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 진짜 이거는 뭐 턱도 한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놓기도 뭐예요. 이거 뭐 놓느냐면은 여기다가 차 키나 휴대폰 같은 거 가끔 놓을 때 있어요. 촬영용 휴대폰. 그때 놓으면 되시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다면 바로 이 숨어 있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 이 뒤에 있거든요. 당신 쪽에서도 보이는데요. 제가 한번 봐보세요. 이게 재떨이가 있어요, 여기에.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연초를 태우진 않지만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시나요? 잘 안 보여요. 아, 잠시만요. 잘 안 보인다고 하네요. 이쪽에서. 아, 그렇죠. 여기 이제 있다 생각하시면은,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수납 공간이 있어서 그렇게 썩 좋진 않다. 그냥 이 차는 뭐. 여기 있잖아요. 아, 요거요? 요거 뭐 정말 별거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뭐, 대시보드는, 이게 작죠. 작아요. 그냥, 없다 생각이. 옆에 이렇게 그물 이렇게 좀 있고. 아, 그쵸. 옆에 조금 그물이 있어요? 그물 없나? 여기. 아니, 없네. 없네요. 저 앞에 있는, 저 앞에. 네, 저 저기 앞에. 앞에. 네, 그물. 여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수납 공간에 있어서 많은 거 바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승차감 서스펜션인데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시트 포지션도 그렇고 되게 승차감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다라는 그런 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유튜브에도 그렇고. 근데 제가 우락한 택시를 한 30분 해봤단 말이에요. 30명 정도. 한결같이 네.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요? 생각보다 승차감 너무 좋은데요? 저도 좋아요. 저도 되게 좋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하는 것만큼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퍼포먼테부터가 조금 불편한데 이제 노말이나 에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안하다. 정말 일상에서 편하게 탈 수 있다. 그리고 승차감도 나쁘지 않다. 맞아요. 물론 이제 세단에 비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의 스포츠성을 띠면서도 못할 정도는 아니고 대부분 다 반전이 있다. 맞아. 편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기대를 하고 타셔도 됩니다. 원체 저희는 기대를 안 하고 불편한 걸 감수하고 타려고 했는데 그치. 그런 느낌은 아닌 것 아니에요. 같아요. 절대 아니라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속력이죠. 이게 제로백이 이제 3.4초 정도 됩니다.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정말 빨라요. 정말 빠르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 제로백이. 그리고 이제 뭐 저는 항상 정숙주행과 항상 네. 사랑하는 와이프 또는 뭐 첫째와 같이 드라이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만 밟지는 않았는데 처음에 가지고 와서 또 남자라면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꿈속에서 저도 좀 몇 번 밟아봤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보니까 이게 평균 이게 속도가 네. 너무 빠르다 보니까 힘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만 하면은 계기판이 내가 봤을 때는 180이야. 그냥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 그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순간 진짜로 막 보게 되면은 막 나 잘은 모르겠지만 막 뭐 250 막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밟지 않는다는 거, 제 목숨은 소중하고 저는 법규를 매우 준수하게 잘 지키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를 참고로 좀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죠? 제동력이죠. 세라믹 브레이크 들어가요. 정말 좋아요. 끝판왕이에요, 진짜로. 이게 나는 이게 타본 적이 제가 없었는데, 포르쉐 브레이크를 이제 브렘보 6P가 들어가면 브렘보 6만 되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브렘보가 이제 밀린다 생각을 해요. 912 브레이크가 굉장히 밀린다. 오히려 이 차가 훨씬 더 좋다. 정말 그냥 칼같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요. 네, 정말 만족감을 느끼고 이 차를 타다 다른 차를 타게 되면은 세라믹을 타지 않는 이상은 정말 브레이크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신에 단점은 브레이크 소리가 나요. 끽끽 거리는데 같이 즐기셔야 돼요. 네. 예,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제동력이 좋으니 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코너링이죠. 정말 예술이에요. 에어로 다이나믹 때문인지 그런지 몰라도 정말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때 사륜이다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좋아요. 이게 코너 돌아도 물론 저는 세게 돌아본 적은 없지만 이야, 뭔가 좀 포르쉐에 좀 다른 매력이 좀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가볍게 훅훅 잘 돌아갑니다. 네. 네, 그래서 매우 만족하실 거예요. 선수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저 같은 일반인 기준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변속 타이밍이죠. 사실 뭐, 스트라다, 스포츠, 코르사가 좀 있는데, 이제, 뭐, 이 스트라다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그 컴포트라 생각하시면 되시고, 네. 스포츠, 코르사, 아까 이제 말씀을 좀 했었는데, 여기서 컴포트 스포츠, 이 코르사만 패들로 아까 제가 계속 한다고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딱히 특이사항은 없어요. 변속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는데, 코르사로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이 차가 변속을 할 때, 좀 이제 RPM을 좀 높게 쓴 상태에서 변속을 하게 되면은 변속 충격을 줘요. 뭔가 탕 이렇게 제 몸을 지금 찍고 있나요? 보시면 아. 탕 재밌다. 이렇게 충격을 주는데 좀 아쉬운 게 좀 있다면 조금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게 한 요 정도 주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더 세게 막 줬으면은 아마 이제 아벤타드로의 싱글 클러치 정도의 변속 충격이지만 좀 더 어땠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있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엔진은 배기음인데요. 이 차는 일단 스포츠 배기가 되어 있는 배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 보면은 그냥 아예 순정 꼽으신 분도 계시고, 배기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순정, 스포츠 배기, 레이싱 배기,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다 사설이거든요. 예, 카프리스토라든지 그런 게 이제 사제 배기가 있는데, 이 차는 스포츠 배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전문은 확실히 크고요. 그다음에 카프리스보다 조금 작다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스포츠 배기가 되어 있는 차량은 뒤에 배기 팁이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어요. 네. 예, 하이그로시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는 소리부터가 조금 더 훨씬 더 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자동차 검사 받으러 갈 때 뭐 그냥 필요 없죠. 그냥 가면 돼요. 네. 바로 통과를 다 해줍니다. 그러한 이점이 좀 있다. 안 그러면은 카프리스토로 하게 되면 대행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쵸. 네, 이제 그런 게 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에 보시게 되면은 배기음에 람보르기니 우라칸 그 터널 배기음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은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피커죠. 이 센서놈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정말 만족스러워요. 진짜 만족스럽게 정말 빵빵해요. 911은 스피커가 안 들어가 있고요. 제 그 카니발 같은 경우는 스피커가 좀 들어가는 게 있지만 정말 이거 센서놈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센서놈 스피커가 있는 차량을 타시는 걸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 센서놈 스피커가 이제 없게 되면은 여기가 민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만 스피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좀 약한데, 좀 여기가 좀 있는 거, 센서는 써 있다는 거, 여기가 있나 없나 착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거 스피커 좀 스피커. 이왕이면은 좀 있는 거가 좋다. 그다음에는 뭐 사이즈는 사실 뭐 굉장히 협소하다. 이 1열의 사이즈는, 그쵸? 이게 뭐 911처럼 뒤로 별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2인승의 그냥 뭐 똑같은 스포츠카다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차체만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렁크 사이즈는 앞에 트렁크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앞쪽에. 그 앞 트렁크도 포르쉐보다는 그렇게 막 크진 않는 것 같아요. 조금 작거나 좀 그렇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차의 장점은 또 궁금하죠. 네. 장점. 내가 생각한 장점은 뭐냐? 일단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이 정말 너무 이뻐. 이게 전기형인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벤타도르의 그런 감성도 같이 느끼고 있다고 저 생각을 해요. 하차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 차를 람보르기니라고 그러지, 이게 뭐 우라칸 노마리아라고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똑같이 대우를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오히려 6억짜리 7억짜리 타시는 분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 그렇게라도 느껴야죠. 네. 네. 정말 네. 그래서 정말 가성비가 좀 좋다. 그런 차들에 비해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라고,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디자인을 좀 꼽고 싶어요. 편의성은 좋지는 않지만 이 디자인이 어쨌거나 일단은 예뻐요. 맞아요. 전투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크루즈는 없고, 사실 뭐 이런 편의성이라는 좀 뭐 그런 건 좀 아쉽지만, 그냥 뭐 이런 옵션 많은 국산차에 비하면 좀 아쉬운 건 분명히 있지만, 뭐 이 정도만 돼도 난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단점은
차체가 생각보다 낮아요. 이 차는 직수차인데 직수가 정식보다 1cm 더 낮아요. 아, 그렇구나. 네, 1cm 더 낮은데 물론 이제 리프트가 있기 때문에 리프트 올리고 맞아요. 하면 되지만 뭐 좀 방심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지턱 나온다면 하나 멈추고 리프트 올리고 맞아요. 그리고 좀 리프트만 올리면 괜찮은데 좀 낮다 보니까 은연중에 닿기 싫어 닿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염두를 좀 해둬야 되는 그런 거가 좀 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거 말고는 딱히 단점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타시면서 이거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좀 있었나요? 컵홀더가 조금 이제 아, 빈약한 느낌이 있어서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그 컵홀더에 그 홀더를 빼고 네. 이렇게 끼면 또 생각보다 또 흔들리진 않아서 이제 조금 그쵸. 불안한 느끼가 이게 부러지기 쉬울 것 같은 약간 그런 부러지면 느낌이 아마 작살날 있는데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진짜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네. 그거 빼고 네 어쨌든 그 거치를 할 수는 있으니 그 그거 정도. 빼고는 그리고 3분의 저는 1은 꼭 없어요. 마시고 꼭 맞아요. 올려주셔야 돼요. 저희는 꼭 마시고 네. 꼈어요. 물론 저희는 네. 흘려본 적은 없는데 딱 봐도 누가 봐도 막 흘릴 것 같아. 그래서 야 이거 좀 마셔야겠다. 그리고 아이스도 들어갔나요? 아이스? 아니 잘 기억이 안 나요. 우리는 그냥 핫을 많이 마셔가지고 그쵸. 따뜻한 거 아무튼 컵은 이렇게 놓기에 조금 안정감이 있기는 한데 조금 네. 볼 때 심리적으로 조금 이게 좀 불안한 감이 좀 저는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는 뭐 그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쵸? 네. 그래서 나머지는 매우 뭐 생각보다 매우 만족하죠. 만족스럽죠. 네. 자, 차량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후회되는 게 있냐?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만족스럽다. 마음에 들어요. 색상도 그렇고, 뭐 모든 게 다 너무나도 음. 이쁘다 보니까 특히 하차감만큼은 어저께 잠깐 이제 잠깐 탔는데 초등학생 뒤에 뛰어오더라고. 와,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러더라고. 아, 근데 내가 이제 손을 좀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니어가지고 옆에 이제 손님이 좀 있었다 보니까 무튼 정말 그럴 정도로 정말 만족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증금 내외 수리하신 게 있냐 내가 가져가면서 딱히 수리한 건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차는 가야르도의 후속입니다. 그래서 R8 17년식 거가 약간 이제 엔진과 미션 쪽 이런 부품들을 많이 호환을 같이 쓰는데 네. 생각만큼 이렇게 고장날 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맞아요.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메인터너스 정비성이죠. 생각보다 R8이 나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수입차 좀 고치는 곳이다라고 이제 한다면 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뭐 급하면은 사설 쪽이라도 가서 충분히 다 수리를 볼 수 있다. 맞죠, 생각보다 맞죠. 페라리나 맥라렌처럼 막 수리를 막 못하고 그런 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좀 이미 알파리 아직 나온 지가 14년, 15년이 됐기 때문에 그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 차량이 나온 거기 때문에 네. 네네. 자,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모품 유지 비용이죠.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맞아. 연에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 게 분명히 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이런 뭐 미션 오일이나 뭐 디퍼런스 오일 그런 것도 분명 있겠지만, 그렇게 막 오일은 계속 갈아줘야 되는 거니까. 그쵸. 연에 한 번씩 계속 그거는. 갈아줘야 네. 되는데, 보통 보면은, 사설 같은 데에 가보면 한 60, 70 정도.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엔진오일 같은 경우. 물론 이제 그것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정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비, 월 얼마를 벌어 이 차를 탈 수 있냐. 제가 맨날 물어보는 그 질문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차 같은 경우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차값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 차 살 수 있는 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뒤에 가져와서는 생각만큼 그렇게 비용이 유지비가 많이 들진 않는 것 많이 들지 같아요. 왜냐면 또 않죠. 데일리로 타는 거의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없기 거의 때문에 없어요. 그렇지 그냥 않을까요? 대부분 보면은 어디 카페 마실이나 이제 그런데 그런 용도로 주말에 많이 타. 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쵸. 하기 때문에 그쵸. 딱히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 같진 않아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차를 가져올 때까지가 좀 많이 들지. 그렇죠. 그 후에 유지비는 크게 뭐 다른 뭐 이렇게 예리하셨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고급유 정도랑 뭐 다른 것도 뭐 그쵸. 네. 그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고집변의 혈압 장고장은 전혀 없고요. 잡소리의 풍절음 전혀 없습니다. 네, 맞아요. 전혀 없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차량 이슈도 전혀 없고요. 이 차를 사고 난 주위 반응은 예술이다. 말도 안 된다. 간지다. 우와. 이런 멋지신 주위 반응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차감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대박이다. 그리고 이 차를 타면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 당신과 함께 성모도의 바다를 보러 가는 성모도의 보문사 절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너무 이제 심심해서 군밤을 하나 이제 길 지나가시는 분한테 파시는 분 계셔서 샀는데 어머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호호호호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그분이 생각나네요. 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꼭 알아야 될 점 정말 중요하죠. 정식과 직수가 있습니다. 네. 정식 차량, 직수 차량. 자, 해당 차량은 직수 차량이지만 수입 면장이 있는 직수 차량이에요. 네, 그리고 네. 50km 신차 직수다. 그러면 그게 왜 있어야 돼요? 라고 한다면 나중에 혹시나 이제 엔진이나 미션 쪽으로 알파라고 공유를 하지만 이런 전자계통은 또 다르거든요. 물론 고장날 일은 없겠지만 또 사람이는 모르는 거잖아요. 또 차가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동대문 정식 서비스 센터에 가면은 서비스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직수차인데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꼭 있으면은 정말 좋은 거고, 정말 좋은 건데, 없으면은 마음 한편 좀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서류 이름이 뭐예요? 수입 면장이라고. 수입 면장. 직수 차량은 수입 면장이 꼭 있어야지 그렇군요. 정식에서 등록을 해줘요. 안 그러면은 네. 수리를 못 해요. 정식에서 아예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면장이 좀 있으면은 그러면은 등록을 하고 똑같이 정식처럼. 수리에 있어서 불편함이 크게 나네요. 그렇죠. 혹시나 나중에서라도 문제가 되거나 그냥 워런티가 끝난 차량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수입 면적이 없게 되면은 아예 힘들어요. 또 정식이 아예 등록 힘든 자체가 안 돼. 상황이니까. 그래서 정식과 직수가 있다. 그리고 정식과 직수 확인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이 음. 계기판을 보면 돼요. 아. 계기판을 보게 되면 한글화로 돼 있냐, 영문으로 되어 있냐. 그리고 이 차 옵션에 딱 정식하고 똑같이 해놨어. 그러니까 정식은 여기가 아예 없어요. 크루즈 옵션을 넣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안 넣기 때문에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정식은 이게 없고 스탑앤고도 그냥 무조건 시동 안 꺼지게끔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됐어요. 네, 이게 없네라고 하면 정식인가? 이것도 없네라고 하면 정식인가? 두 개는 의심은 가능해. 근데 얘가 이게 가려져 있잖아. 그럼 진짜 없는 거야. 정식이야. 근데 계기판 보면 돼요, 그냥. 그렇지. 네. 그렇군요. 그래서 한글 영문 변환하는 그런 기능은 없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영어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요즘 뭐 구글링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근데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블루투스 잡을 때만 좀 헷갈리다는 거. 나 처음 잡을 때 좀 애먹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씩 눌러보면은 이 영문 단어 한 단어만 알아도 되게 쉽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식과 직수의 그 차이를 좀 알아둬라. 그래서 웬만해서는 정식이 좋은데 직수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까운 질문 친구분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뭐 연식별 차이는 없어요. 다 옵션 사항이기 때문에 포르쉐처럼 옵션이 많지는 않아요. 네. 아까 말씀했던 건 스피커, 뭐 실내, 실내 색상, 뭐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누구나 눈가락만 봐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컵홀더 있냐 없냐, 스피커 있냐 없냐, 뭐 리프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스타일 패키지라든지, 브랜드 패키지라든지, 뭐 이런 뭐 포지드 카본이 있냐 없냐, 그런 차이인데, 다 그 정도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꼭 저한테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뭐 이 노말을 많이 추천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노말이 그래서 감가가 많이 됐어. 감가가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간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에버 스파이더 계약을 넣었지만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더 줘야 되잖아요. 지금요, 이 차에서 얼마나 더 줘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 1억 넘게 지금 뭐 더 줘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가성비로서의 그 가치가 있냐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약간 뭐 소유욕이 높은 사람이 아닌 이상은 이 노말만 타도 어차피 똑같은 하차감이고, 람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똑같은 람보다라고 그쵸. 생각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가끔씩 이게 맞나 싶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한 달 반을 고민했잖아요. 이게 맞나 싶어서. 무튼 어쨌거나 이제 물론 그랬지만, 물론 또 차도 받을지 못 받을지 몰라요. 못 받으면은 저는 이제 람보지 안 탈 거예요, 이제. 삐져서. 이제는 페라리 갑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사실 뭐
뭐가 있을까? 경쟁 차종일까요? 488일까요? 우라칸일까요? 뭐, 맥란의 720일까요? 많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확실히 이 세 차종의 매력은 정해져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르죠, 개성이? 달라요. 네. 일단은 맥란에는 정말 빨라요. 그냥 미친 듯이 빠르다 생각하면 돼요. 대신에, 시트 포지션이 불편해. 진짜 불편해요. 페라리는 빠르긴 빠른데 맥란하고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빠르긴 빨라요. 맥라렌 못지않게 빠르지만 편하네요. 람보는 그냥 배기음이야. 자연 느낌. 그 두 개는 터보차거든. 네, 그러니까 네. 자연 느끼의 이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예, 우라칸을 사는 게 좋고, 뭐 나는 무조건 빨라야 돼. 난 순간 가속이 난 무조건 빨라야 되라고 한다면 맥라렌 720 정도도 괜찮고, 이런 경우가 있다.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키가 좀 크신 분들도 180 넘어보신 분들 제가 태워보긴 했는데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키가 크면 클수록 허리를 더 숙여야 돼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176 정도가 전동 시트 기준이고, 스포츠 시트가 들어가게 되면은 180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스포츠 시트는 3cm 더 낮거든요. 대신에 스포츠 시트를 넣게 되면은 엉따각도 빠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민자가 됩니다. 그런 게 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람보르기는 당신이 좀 생각하는 이 차의 한 줄 평. 간지다? 람보르기 간지다. 너무 올드했나요? 아니요. 정말 나이 41죠. 나이 41에 걸맞는 이 차는 간지다. 네, 정말 간지입니다. 자, 5점 만점에 제 개인적으로 점수 좀 매기자면 저는 당연히 만점을 드릴 것 같아요. 정말로 만족스럽다. 뭐 하나 좀 너무 질리지도 않고 뭐 하나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다. 어떻게 이런 이태리 디자인이 이런 차가 나올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정말 이쁜 차량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현재 기준에 다시 한다면 당연히 다시 사셔. 네. 네, 이미 계약까지 넣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말할 거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좀 해봤는데, 뭐 일단 다 기본적인 거는 설명을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출근을 해야 되는데 좀 급하게 지금 찍는 거다 보니까 최대한 일단 설명을 하려고 제한된 시간 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빠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아쉬운 게 좀 있다면은 주행을 좀 하면서 하면 좋은데, 네, 이게 지금 현재는 네, 다음 좋은 주인분께 이제는 가져가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그리고 주행을 하면서 또 안 돼요. 이게 또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네네네. 뭐죠? 즐거웠습니다. 좀 어두운 것 같아가지고. 이게 지금 배터리가 없어요. 이거 지금 그렇군요. 이게 원래 배터리는 조명도 가져가야 되는데 어제 거 그대로 쓴 거 지금 가져와가지고 조명이 없어요. 네. 끝났습니다.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았나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